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권력이 미국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망해가는 부자도 부자죠. 트럼프의 요구는 부당하지만 일부러 담을 쌓아 경제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와 세계 질서에 대한 간단한 잡담이 25년 8월 마지막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권조 에디터와 제가 시사아저씨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다음 주에도 들을 겁니다. 네, 다음 주도 불렀습니다. 벌점입니다, 일종의. 왜요? 네, 지각했으니까. 아, 지각 아니, 벌점으로 출연 또 그게 하시는 그걸 거예요? 벌점이라고 하면 나 맨날 지각하지. 나 일이 없다니까 지금. 일이 없어서 골방에 앉아갖고 하루 4시간씩 떠들고 있는데. 아, 그럼 뉴스 하이킥의 수법을 써야 되겠군요. 출연료를 줄인다거나. 어머. 네. 어쨌든 줄어든 출연료라도 주는 거잖아요. 너무 슬퍼. 네. 약소국 국민들의 마음인데.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플립형 고전 게임기를 샀다가 네. 불만족했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입대한 농축산인의 아드님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아직 전달되지 않았겠죠. 네. 요파씨 생방할 때 드렸잖아, 내가. 그게 네. 그 성냥감만한 게 그거야. 근데 그게 지금 받으실 수 없지 않아요? 네. 아마 자대 배치 받으면 받을 겁니다. 요즘은 아주 되는군요. 느슨하기 때문에. 네. 해보고 느꼈죠. 40대 후반에 3.8인치 가지고 게임하는 건 좋지 않다. 저도 벌써 안 좋아요. 저 못해요. 예. 이게 네.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일 때는 언제죠? 안경 들고 가까운 거 볼 때. 그 이슈는 없어요. 제가 아직 그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게임하면 그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벗고 하세요. 나는 벗고 하는데. 벗고 하는데 나는 그냥. 눈물 나지 그래서 않으세요? 네. 가까운 걸 쳐다보기 전에 벗는 것도 슬픈 비주얼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길에서 많이 벗고 있습니다. 길에서 핸드폰 봐야 되면 이렇게 벗고선 이렇게. 네. 줄을 하셔야겠어요. 네. 목에 거는 거. 실제 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장모라고. 방송국 가면 많이 계세요. 네. 네. 장모 선생님이라고. 네. 진보들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장모 선생님이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뒤늦게 저렇게 패션 센스가 생겼을까? 맞아요. 그게 약간 힙스터 느낌으로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왜 패션을 챙길까? 수근수근. 근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제가 총대를 들고 그러죠. 근데 왜 그 줄을 하고 다녀요? 안경 벗고 보는데 편해서 줄을 하고 있다. 그 막 비스 막 번쩍번쩍 있고 예쁜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러게요. 네. 패션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줄 하시죠? 힙합. 대신에 화면이 큰 게임기를 살 겁니다. 네. 무겁잖아요. 그건. 나는 안경을 벗었다 꼈다는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데. 그 작은 게임기여야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나도 그래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안경에 줄만 달면 다 해결되는데. 그럼 어떤 걸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잖아요. 어떤 간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게임기를 취할 것인가.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불쌍한 비주얼도 같이 얻을 것인가. 존엄의 문제. 네, 존엄의 문제. 큰 게임기를 들고 하다가 죽겠습니다. 서서 죽겠습니다. 야. 근데 스타벅스에 갔는데 네. 어떤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많은 근데 외형은 전형적인 물론 저도 그렇지만 아저씨 외형. 근데 아저씨 외형.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약간 배바지에 이제 벨트 자리가 아니라 챔피언 벨트 자리에 벨트를 두르고 계신 분들이죠. 네. 네. 그리고 약간 좀 하여튼 상체가 짧아 보이는 스타일의 핏. 그렇죠. 네. 그 엄청 두꺼운 줄 하나 갑자기 가슴에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반팔 맞아요. 피켓 티셔츠. 네. 뭐 그런 거를 입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바지가 몸의 3분의 2가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핏인데 가방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리전고 같은 걸 꺼내서 리전고. 네. 야, 그거를 스타벅스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냥 좀 감동했어요. 가서 물어볼까? 나는 흰색. 네, 흰색으로. 흰색. 네. 그냥 가서 물어볼까? 괜찮아요? 나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작년이었으면 로그 얼라이 X 아니면은 리전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감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
야 저런 분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외향이신데. 되게 진짜 그래서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김민아와 제가 늙고 있잖아요. 이제 늙고 있는지 뭐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대에 대해서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진짜 로그얼라이나 로그얼라이 X 아니면 리전고였죠? 그럼 애들은 못 사요. 풀업 때리고 원래는 IPS를 넣으면 100만 원이 무조건 넘어가니까. 그죠. 못 사죠. 어느 애기가 장난감으로 100만 원짜리를 삽니까? 있는 것도 뭐 잘 몰라요. 건성동네 애나 돼야지. 왜 고전 게임기가 많이 팔리냐? 어포더블 하니까. 그래요? 고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고전 게임은 램을 덜 먹고 CPU를 약한 걸 써도 되니까 모든 게 싸도 되죠. 스타크래프트 1 리그 우리나라에서 하면 관객이 적거든요? 대신에 국적이 다양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걸 보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북유럽에서, 남미에서 인기 많잖아요. 스타크래프트 1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는 말할 것도 없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30대의 스포츠라면 스타크래프트 1은 40, 50대의 스포츠잖아요. 기성세대는 그런 거 하고 늙은 사람들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시사 프로가 필요합니다. 9월에 준비하고 있고요. 와 자연스러웠어요. 네. 9월 23일. 왜냐면 진짜 그거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저희가 시사 프로인데요. LCK 결승을 예측해 주실 수 있나요? 힘들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시입니다. 네. 김민아도 지각하지만 나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촬영할 때 쓰는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백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 유능한 청소제주꾼 반려수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이벤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펙트25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제목, 영어로 말하고 싶어져서 외국인만 보면 실이 나요. 그냥 외향형이신 게 아닐지. 혹은 외국인 혐오자죠. 영어 못하는 사람이 한 50억에 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후기 이벤트 당첨자 소개하면서. 최소한 30억의 외국인과는 자유롭게 대화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노땡일님. 네. 안녕하세요. 퍼펙트25에서 작년 1월부터 벌써 1년 8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2년 전에 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는데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로 대화 나누는 일이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 지나서 영어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땀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 리스닝이 돼도 입 밖으로 내는 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들으면 이해하는데. 맞아요. 네, 입 밖으로 뱉을 수가 없는. 그건 진짜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경험 이후로 이제는 생존을 위해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1회 때부터 듣던 그 알실에서 들은 광고가 생각나 퍼펙트25에 아무따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지금껏 너무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즐겁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바로 돌아서시네. 네. 저는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매일 밤 11시에 하고 있는데요. 마감 야근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정신없이 대화 나눴던 기억이 있고 아이고, 야근이 많으시군요. 출장을 가서도 밤에 꼬박꼬박 대화 나누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친근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그래도 정말 보람이 있는 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어로 말을 거는 게 편해졌다는
해줬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장기 고객이 됩니다. 아, 네. 성인 학습은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음. 네, 가랑비에 옷 젖듯 하는 거. 네. 저는 홍대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요. 가끔 외국인 손님들이 오시면 반갑게 대화를 한참 나눈답니다. 오, 제가 엄청 늦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연남동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네. 초절정 놀랐습니다. 외국인 너무 많아서요? 그 이제 시장 있고 네. 이제 동네 분들 많이 가시는 그런 그냥 업소들 뭐 저 마트 조그마한 슈퍼 있고 세탁 편의점 있고 그런 동네에 네. 그쪽에 에어비앤비인가 봐요. 이 캐리어 끌고 가는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아, 그쪽에 요새 에어비앤비 많죠. 네. 넘치죠.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이 정말 큰 활력소예요. 해외와의 협업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시도해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2년 전에 나를 떠올렸을 때 가장 크게 바뀐 점입니다. 아, 자신감이 엄청 생기셨네요. 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한 선생님과 공부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시니까요.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선생님께 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직 말이 느리기는 하지만 자신감이 붙었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어져서 뿌듯하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아내와 주변 친구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네. 그럼 같이 막 영어로 대화하시고 막 그러나 봐요. 와, 이런 바람직한. 그거 너무 예, 대기업 풍경. 가정사 같기도 네. 하고. 네. 퍼펙트 25 최고. 감사합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수강권을 상품으로 건 후기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후기를 보내주시면 기한은 9월 말까지고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네, 퍼펙트 25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액세스몰의 퍼펙트 25 페이지를 살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후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두 분 들으셨겠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팬데믹 때 제일 화를 냈던 건 뭐? 상대적으로 잘했으면 이게 참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진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언론이 뭐 윤색하는 기능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경우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부 경제지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박한평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만 봐도요. 네. 게다가 박한평이 나오려면은 예상되던 것들이 있고 그게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망쳤습니다. 기출 없음. 트럼프가 망할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성공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아, 그것도 그렇죠. 네. 네.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가 우리 윤호개인 세력들이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목요일쯤 된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보값이 남아있을 것으로 정리해드릴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투자 확대가 애초에 정해져 있었고 경제면을 잘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모르셨을 따름입니다. 조선소가 뭐 놀고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이걸 오늘 사겠소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하기로 논의가 된 지 좀 됐고 결정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우리 조선업이 가지고 가게 되는 장점은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그리고 그걸 서비스를 하게 됐죠. 아마도 수리 기술을 위해서는 거제도에 올 겁니다. 다 네. 만들어진 뒤에서 필라델피아에서도. 무기 제조회사가 주력인 하나그룹에게도 좋은 청사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모에 들어갈 무언가를 따로 구매할 수 있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 밀고 있죠. 네. 삼성중공업과 HD현대가 비슷한 거래를 진행 중이라서 캘리포니아의 모 조선소가 지금 유력한 거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불안한 지점이 없지 않습니다. 인텔의 주식을 최근에 미국이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삼성과 TSMC에 대해서 같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한 게 쌀이었고 언론에서도 진보 언론에서도 잘못되면 이것부터 칠 게 쌀이었는데 농정신문과 농민신문을 돌아보니까 데스크에서 환영하는 칼럼까지 내진 않았지만 네. 농산물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표제는 분명히 실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사 아저씨의 총평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의 승리다. 역시 준비를 해야 된다. 뭐든지. 네, 준비를 하면 이긴다. 네. 시사 아저씨처럼 준비를 안 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사 아저씨, 그러니까 김민하 공화국은 저한테는 때로 옛날 오락실에 아주머니들이 가끔 즐기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아 그런 역사가 있나요? 네. 네. 카메라는 언제 옮겨가는가. 예. 김민하 노트북도 있더라고요. 레노버 노트북도 있어요. 에이서스. 에이서스 노트북도 있어요. 노트북 들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노트북이 있더라고. 옛날에 며칠째 있어요. 네. 옛날에 들고 다닌 거. 네. 저는 그 동물의 숲 이불이 없어진 것만 찾았는데. 거봐. 사람들 그렇게 된다니까. 어느 경우에 준비 안 된 채널의 경우에. 준비한 채널은 잘합니다. 성공합니다. 아니 준비됐어요? 왜 그러세요? 준비가 됐는데 왜 안 됐다고 하지? 준비를 하는데 맨날.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네. 저를 압박하셨던 걸로. 네. 장동혁이야? 뭐 윤호경이 아닌 척을 하고 있어. 네. 저는 그 준비를 어느 시점에서 봤냐면. 네. 볼펜에서 봤죠. 실제로는 볼펜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성 사인펜. 네임펜이죠. 네임펜. 네. 수성 아니죠. 네. 도널드 트럼프가 쓰기 좋아하는 사인펜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하는 거고 저도 지금 몇십 년째 쓰는 겁니다. 행사 끝날 때 사인회 할 때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걔가 걔예요? 네. 두껍고 빨리 마르고 저희 사무실에 깔별로 막 16개씩 있는 그거요? 샤피. 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쁘고 관련해서는 그 계기가 되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냥 사인펜을 썼다가 언론에서 두들겨 맞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네. 대통령이 펜을 들고 갔을 때 그냥 꺼내서 줄 수도 있고 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도 있는데 박스채로 꺼내가죠. 엄청 금박이 있는 정성스러운 포장되어 있는 그 박스. 그래서 박풀로 선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대응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걸 트럼프하고 짤 수는 없거든요. 만에 하나를 대비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 만에 하나가 맞았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달라고 했을 경우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했다. 그렇죠. 우리가 본 것보다도 더. 다 그러니까는 준비인데 그 사실 이게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익히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딱 찔러가지고 당황시킬 거고 그리고 숫자 하나가 아무튼 테이블에 올라오면은 그 숫자 찍긋고 뭔가 다른 숫자를 쓸 것이고 다 경험해 본 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는 다 왜곡할 것이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기출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렇죠. 네.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상대가 어떻게 뭐를 이제 의도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선택지를 다 피해가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걸 보면 그래서 잘 보면은 지금 뭐 합의문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트럼프한테 숫자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번에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정상회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거는 가령 합의문이 없다. 그게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관세 협상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관세 협상 합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그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관세는 15%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거를 구체화한 이제 이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네. 3,500억 달러 중에 어떤 게 직접 투자분이고 어떤 게 뭐 이 보증이고 어떤 게 이 대출이고 그다음에 15% 중에 자동차는 언제 확정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쭉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트럼프 정권의 특성상 그거는 사실 영원히 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도 문제야. 나오면은 또 얘기할 거거든요. 나오면은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은 협상과 합의와 그것에 대한 딴지와 번복과 영원히 하는 정권입니다. 무슨 소리? 트럼프한테 걸리면 영원히 트럼프식대로 거래해야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다고 열광할 것인가? 아니에요. 나중에 고칠 거다. 그렇죠.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그게 확정된 건데 왜 바꾸냐라고 하면은 다른 거 갖고 올 겁니다, 이제. 그죠. 그럼 잘못된 태도는 뭐냐? 아, 확정이 됐잖아요. 라고 따지는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앞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실무선에 둔 거예요. 지금도 협상 중입니다. 네.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는 계속 그거는 협상 중인 사안이야. 그러니까 협상 중인 사안이니까
정상회담 테이블로 안 올라온 거고 네. 정상회담 테이블까지 안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이제 또 논의했어야 되는 게 관세 협상 이외에 안보적인 측면, 그게 국방비, 그다음에 뭐 무기 구매,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역할 변경, 소위 말하는 이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사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국방비 올릴게요. 네, 올릴게요. 그렇죠. 먼저 근데-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올릴게요에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숫자를 얘기했으면 트럼프가 찌끄고 아니야 했을 텐데 숫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네. 올릴게요. 올릴게요. 근데 숫자는 아마 실무 단위에서 얘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기 구매도 진행 중이에요. 무기 구매가 진행 중. 우리가 원래 그 사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기로 한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왜 우리 무기도 좀 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준비된 그 협상 트랙이 있는 거죠.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얘기할 거 없고. 그다음에 뭐 미군의 역할 변경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가 우리 레드라인이다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나머지 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라인으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라인의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무장관 라인이 있고 그렇죠. 하워드 러트닉 네. 그다음에 무역 대표부 라인이 있고 그리어 네, 제이미슨 그리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라인이 있죠. 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사실상 국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제에 오만 산업에 대해서 다 떠든단 말이에요. 마르코 루비오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카운터 파트너 관료들이 가서 또 오만 문제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관료들도 서로 얘기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이 세 개 라인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건데 이 세 개 라인하고 사실 책임자급이 이번에 다 갔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 세 개 라인의 책임자급이 다 가서 협상을 진행을 계속 하는 거고 트럼프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 라인에서 얘기한 주제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들이거든요. 다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아마 무역대표부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관세 얘기 이런 거는 상무장관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 안보 관련 여러 사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코 루비오 것일 거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이제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또 트럼프가 얘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게 그러면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관련돼서 일본 얘기할 게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원시어터 구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의 전 단계로서 일본하고 좀 잘 지내지 그래 이걸 얘기하려고 했을 텐데 했는데 그래서 그 전 주말까지 많은 언론들이 굳이 왜 미국에 먼저 안 가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생각한 수를 다 못 읽은 거죠. 저도 그 트럼프하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제서야 이제 딴 일로 바빴다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일본을 먼저 갔다 온 이유에 대해서 예쁘게 포장할 준비가 돼 있었구나. 그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왜 일본이랑 잘 안 지내나요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하고 방금 친하게 지내고 왔다. 얘기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일본 신문을 봤더니 이시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다녀간 뒤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또 그 얘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트럼프를 위한 선물 김정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신문에는 김정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준비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그냥 트럼프 한번 만나가지고 그동안 논의하던 거를 결론 짓고 오자 이렇게 접근했으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트럼프가 또 찍찍 긋고 100%입니다. 예, 이상한 얘기하고 그랬을 건데 다 협상 진행 중인 걸로 그냥 두고 그리고 어차피 이 기존의 협상이 된 틀을 바꾸고 싶은 거는 미국이지 우리는 그 틀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지난번에 관세 협상 어쨌든 우리가 선방했다고 평가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두고 트럼프 혼자 시장 개방을 그 쇠고기하고 쌀 시장을 완전 개방시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트럼프 혼자 그 거짓말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트럼프 혼자 이 3,500억 달러의 투자처는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운용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다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기로 이미 다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하기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그냥 유지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으니까는 트럼프한테는 재량을 안 준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는 아사무사 넘어가는 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트럼프가 자동차는 15% 관세 외에 2.5%더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불리해지는데 디테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거고. 네, 99.7% 쌀 안 넣었는데. 그럼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여기 김정은 있어요. 하는 네. 거죠. 제가 우리 집 걔한테 하는 방법입니다. 치과 가면 당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게 돈가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렌탈검을 보여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하고 이 결전을 해가지고 결론이 날 문제면은 이렇게 야 그렇게 이번에 미봉적으로 해서 넘어가면 뭐해 다음번에 또 맞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안 끝나요 어차피 트럼프는 결전을 안 해요. 이 행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인 거죠. 네. 담판인가? 아니다. 네. 협상인가? 아니다. 아니다. 말싸움인가? 아니다. 칭찬입니다. 저 그 폴리티코에서 그 표현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홈워크를 다 해왔다라고 썼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 홈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여주거든요. 생방송 국무회의를 했죠. 그랬죠. 네. 이 생방송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국무회의와 다릅니다. 내란수계의 생방송 국무회의와 닮아있죠. 시간 내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장관들이 뭐가 이렇게 잘 됐고 뭐가 이렇게 잘 됐고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생방송에서 미친 것 같아. 그걸 흐뭇하게 듣고 있습니다. 도리도리. 이게 뭐? 흐뭇하게 해주는 동안에 네. 혼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관료들 중에 함께 움직인 관료들 중에 어떤 영감을 불현듯이 받아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지옥에 가기 싫대요, 대통령님. 평화상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근데 평화상이라는 말 너무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썩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아첨의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 그렇죠. 네. 또 얘기하면 너 그거 전해준다면서 왜 안 줬어 아직 이게 네. 되잖아요. 그럼 갈 길은 하나밖에 없죠. 김정은 얘기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깔아놓았던 길을 윤석열 정부가 다 망쳐놨잖아요. 그럼 새로운 방식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방식은 뭐냐? 운전자가 우리가 아니다. 네가 운전자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가지. 괄호 열고. 그 표현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그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이 내놓은 결과물이다라고 봤습니다. 그 트럼프의 책 얘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한 전날쯤에 나왔죠?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제목으로? 거래의 기술.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 네. 이라는 책.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숙제하고 갔다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게 80년대 말인가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풀렸었어요. 그나마 정신이 조금 멀쩡할 때 트럼프. 그나마. 그러니까 뭐 경영이나 정치 같은 거 외국 서적 보기 참 어려웠는데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거 하면은 그때 이제 경영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쓴 저서 같은 거 우리나라에 가끔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트럼프의 책이 꽤 많이 팔렸었습니다. 찾아 읽지 않아도 정리해둔 블로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옮겨 적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강자 앞에서 고개를 먼저 숙여라.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나면 잘해준다. 이거 봐요. 저 들깨나 곰 다루는 방식이잖아요. 죽은 척해라. 엎드려라.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자기 경험으로 써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군에 있을 땐가 언젠가 누구한테 내가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 트집도 잡지 않았고 뭐 그 사람이 흔히 쓰는 표현 남자로 대해줬다 이런 말하고 따옴표. 네. 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라고 되게 여러 번 강조했답니다. 이 책에서. 근데 언론을 다루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뭐 유튜브의 멘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뭔가 튀는 요소를 해라. 그럼 다뤄준다. 근데 좀 허황돼 보일 수는 있겠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가 거짓말인 걸 알고 있어도 그냥 하라는 소리죠. 안 해본 뻥을 쳐라. 예. 그리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가 책에서 혹은 자신의 인생 전반에서 브라바도, 허장성세죠. 예. 이보다 좋은 선전수단이 없다. 세게 부풀려라. 그러면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브라바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네.
그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이 얼룩들 무슨 수를.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지움.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바보상의 술안주. 네, 저희가 술을 팔 수는 없지만 안주는 팔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잠깐 전통주를 판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전통주 말고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맥주 애호가 여러분 액세스몰에서 안주를 개타시길 바랍니다. 맥주는 따뜻 사시고요. 네. 선물로 받을까 말까 한 귀한 녀석 은빛 죽방멸치 준비되어 있고요. 타우린과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까지 챙기는 꼴뚜기 또 있습니다. 속살이 부드럽고 살도 많은 먹태,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하고요. 네. 추억 속에 늘 남아있는 특지포라는데 추억 속인가요? 요새도 많이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특이 중요한 걸까요? 너무 비싸져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예, 막 100원 단위 하던 것이 네.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또 이건 또 편의점에서 파는 그 쥐포랑 다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안주거리들로 이제 여름의 끝을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이 진짜 전주에 가서 가맥집에나 들어가야 먹을 수 있는 레벨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특집포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바보상의 술안주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문제고 보수 언론에겐 뭐가 문제였느냐. 보수 언론인들이야 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폭망할 거야 라고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네. 적어도 극우 유튜버들 정도는 머릿속이 꽃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젤렌스키의 굴욕을 보았고 네. 아, 흠씬 두들겨 맞을 거다. 네. 그 저는 젤렌스키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남아공 대통령이라고 준비를 안 해간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남아공은 대대로 골프 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 선수들 유명한 홀오브페임에 오른 골프 선수들의 뭐 친필 사인을 가져간다거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가자마자 가짜 뉴스를 냅다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농장에서 백인들을 학살한다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남아공 대통령이 여기서 네. 완전히 기능 고장이 나요. 아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란 말 네. 트럼프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가짜 뉴스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하면서 망신을 빠라라라 줬어요. 이런 일이 날까봐 기대를 했어요. 그거 유튜버들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나쁜 일이 있었다 치죠. 네. 고든 창을 비롯한 중국 출신의 반중 인플루언서들의 말이 뭐 먹혔다 치죠. 그랬다고 해도 지금의 우리 정부가 막 슬퍼하고 망했다 해야 되고 막 엑시트 플랜 짜고 했었어야 될까? 지금하고 그다지 크게 달랐을 것 같지 않거든요. 하려던 투자를 멈출 수도 없고. 어쨌든 조사는 필요하니까요. 네, 맞은 관세를 내가면서 수출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앞으로 미국 사람들 현대차 타지 마 그럴 수도 없어요. 입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무슨 뜻이냐? 좋든 나쁘든 미국하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다.
그럼 문제는 오히려 국내가 되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남아공이라든가. 더 나빴던 건 누구죠? 인도죠. 인도는 지금 모디 총리가 대놓고 트럼프 전화를 씹은 다음에 난 트럼프 전화를 씹고 다닌다 라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허상성세. 드라마도 했어요. 허상성세예요. 네. 왜? 우리 인구도 많고요. 핵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야 됩니다. 인도는. 게다가 뭐 들리기로는 좀 싸게 해준답니다. 러시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도에다가. 네, 유럽이 안 사니까. 네. 인도가 그럼 우리가 사줄 수 있는데 대신 할인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세게 못 때리고 나머지 자신들의 이웃 국가한테 못 되게 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러시아를 세게 못 때리고 러시아를 지원한다라는 이유로 인도를 세게 때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나? 관세 50%를 매겼죠. 여기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산물 시장 개방하라는 요구도 똑같이 해요. 우린 농민들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입장이 다른가? 전 똑같다고 봅니다. 미국한테 맞은 게 똑같고, 그리고 그런 미국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미국을 천천히 따돌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입장이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사실 그렇네요. 예.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디 총리도, 라마포사 대통령도, 이시바 총리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는 잘 안 된 겁니다. 없던 관세가 생겼고 대미 수출을 하던 기업들은 무조건 타격을 입습니다. 트럼프는 재앙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도 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라는 자기 사업에 트럼프를 풍덩 빠뜨리는 추가 미션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미국에게 잘해주는 동시에 미국 빠진 세계 질서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방법도 뭐 찾아야겠죠. 근데 미국이 분명히 자신들이 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왜 태어났는가? 미국이 위기여서 태어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심지어 트럼프가 한번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왜 재선이 됐느냐? 그게 미국이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미국이 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타난 건데. 근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뭐 퇴조해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그냥 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기후위기 같은 거죠. 그렇죠. 네. 팍스는 네. 망하진 않는데. 그렇죠. 분명히 망하고는 있고. 그렇죠. 그러게요. 팍스 아메리카나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은 잡담은. 그렇게 가는 건데 일단 우리는 이번에 트럼프한테 맞을 뻔한 거는 뭐 방법은 찾은 거고 일단 단기적인. 네. 심지어 그 가짜뉴스 사실은 이 세계말적인 어떤 그건데 어떻게 한국의 극우적 이 세력하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 마가들하고 또 통해가지고 그들은 이번에 나무를 베어 넘길 만큼까지 갔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트럼프까지 갔는데 우리는 어쨌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미봉적인 측면이 있는데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통일교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순복음교회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돈이 크게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 간의 일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불안한 건 있습니다. 이번이 실험으로서는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네. 주니어 또 온다면서요. 네. 유일하게 이제 그 다행스러웠던 건 수지 와일스였는데 그렇죠. 이 양반이 그래도 어쨌든 냉정한 데가 있단 말이죠. 그 트럼프 선거를 어쨌든 성공시킨 사람이고. 네. 도널드 트럼프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가 신뢰한 사람이고. 네. 트럼프가 직접 픽업해가지고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수지 와일스가 이번에도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수지 와일스 아니면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의 게이트키핑도 안 되면 어떡하나. 네. 그렇죠.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게 이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돌발적인 어떤 이상한 개인의 어떤 등장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의 표현인 건데 미국이 빠져있는 구조적 문제의 표현인 건데 그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는 거냐 이거는 굉장히 큰 과제죠. 근데 아까 인도를 말씀하셨지만 인도의 운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극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저게. 인도가 뭐 미국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인도가 뭘 잘못했습니까? 인도가 잘못한 게 뭡니까? 없죠. 인도는 그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트럼프 1기 때부터 막 이렇게 싸우니까 그 싸우는 과정에서 물론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중국하고 이 반목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에 맡았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도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되게 가까워졌었죠. 그렇죠. 네. 미국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중국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도에 그 역할을 또 넘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그 구도 안에서 이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경제 전략에 호응을 하면서 커온 거지 않습니까? 인도가 어떤 나라든 간에 네. 아직도 뭐 카스트 제도가 있든 뭐 모디 총리가 상관없어요. 독재자든 간에 네. 그런 걸로 해온 건데 그 미국에 잘 호응해 왔는데 어느 날 트럼프가 너네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 50%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 입장에서는 맥락이 안 맞는 거죠. 이쪽이 배신인 거죠.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렇죠. 네. 러시아산 원유를 얘기를 하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사실 인도의 주장입니다. 국제 유가를 우리가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른데 뭐 어디 사우디에서 살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기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데 유가를 폭등시키리? 오페크 기름 우리가 다 써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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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또 러시아 원유는 너희들이 제재한다고 가격을 상한제를 해놓지 않았느냐. 그 상한에 상한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수도 없는데 제재를 지키면서 사고 있는데 너네 때문에 싼 거야. 그렇죠. 그게 뭐 이상하냐. 제재 안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거래를. 그게 뭐 문제냐. 근데 트럼프는 러시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니 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게. 네. 네. 이게 간단하죠. 내 가오를 깨트리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국제 유가가 문제야? 네. 난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 인도는 이제 자기들도 뭔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서 더 러시아랑 유착하고 더 뭔가 이제 미국의 품을 떠나야 되고 이런데 내몰린 거거든요. 인도도. 네. 그러면 미국 입장은 손해 아닙니까? 중국하고 척지려면은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도 하려면 인도는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저렇게 트럼프가 때려가지고 떠나고 인도라고 뭐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 미국하고 잘 지내는 전략이 흐트러지면 뭐 거기에 좋겠습니까? 물론 인도가 미국하고만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 다 나름대로의 이제 외교적인 그러한 선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외교를 하는 나라지만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을 건 없어요. 거기도 국내 문제도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랑 대입을 해보면 우리도 물론 이제 미국하고 이런 관계에서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 조선일보라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한미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게 이제 뭐 굳이 신한미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옛날과는 다른 그러한 관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관계라는 거는 옛날 같으면은 야 우리 동맹이잖아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안미 경중이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이 중국이랑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랑 반목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중요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도꼴 나는 거거든요. 인도처럼 될 거고 인도처럼 갈 거냐 그럼 우리가. 인도처럼 가서 러시아산 원유도 수입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입장이냐. 우리는 아니죠. 북한 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인도하고도 또 달라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일본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잘 풀었지만 잘 했지만 사실 잠복돼 있는 과거사 관련 갈등 요소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적을 할 만한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언론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국 관계의 기반은 1965년 체제에 기반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그건 일본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일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인데 그거는
나중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그런 문제들은 잠복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일본과의 관계에서. 네,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 뭐 뒤집냐 뭐 이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네. 매끄럽게 갈 수만은 없어요. 또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게.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점이 많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은근히. 그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천천히 버려야 될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천천히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또 시원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만 있는 것도 아닌 거다. 한국은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불리하다. 네. 난국이 많아요. 네. 게다가 또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의 언론들이 비슷하게 지적하더군요. 인도는 내수로 튼튼하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보다 더하다. 네. 왜? 수출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내수 시장으로 돌리는 게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수출을 확인 뭘 하냐 이런 마인드예요.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염려가 현저히 적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트럼프가 함부로 얘기했던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을 내가 해결했다라고 주장한 것. 그렇죠. 네. 대부분의 심지어 어느 정당을 지지해도 대부분의 인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데 네. 종교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막 굴다가 자존심을 긁었다. 그러면 이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을까? 인도의 지도자가 된다. 왜? 경제가 별로 안 무서우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가. 그걸 세우는 게 모디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 한국은 뭐 무섭다고요. 한국은 함부로 못 그런다고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일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해놓은 어떤 방향성을 일부러 크게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사인을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네. 원래 이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진보 언론이 두들겨 패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별 말이 없죠. 시동조차 좀 안 거는 느낌이었어요. 이 전략적 스탠스가 뭔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뭐 정의기억연대는 성질을 내도 돼요. 그게 역할이니까요. 네.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이 스탠스가 어쩌다 나왔는지 알았다. 정권이란 정치라는 건 이어달리기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화낼 수 있었다. 그땐 다극화가 됐으니까. 지금은 양극화인데 세계 정치 질서가 지금 선택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현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놓으면 그 어떤 거든지 간에 특히 국제관계에서 양국 관계에서 한번 뭔가를 약속을 해버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도 이 약속을 한 거를 걷어들이냐의 문제는 새로운 쟁점인 거잖아요. 역지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이 새로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다뤄볼 수 있는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그 실마리는 아베 신조가 좋습니다. 그렇죠. 먼저 수출 통제를 한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이라는 거죠. 다시 걷어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우리가 또 리스크가 생기고. 그렇죠. 뭐 돈을 꾼다. 은행에서 돈을 꾼다. 대출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가정에서 찬반이 있잖아요. 찬반이 있어서 대출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쪽을 받아야 돼. 라는 쪽을 가지고 싸우지만. 좋은 설명이네요. 네, 일단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갚을 거냐 말 거냐. 그만해. 빌리지 말랬잖아. 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싸울 그거 가지고 과거에 왜 그랬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왜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갚을 거냐? 이건 또 다른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 변제안이나 이런 거는 그 자체를 이제 무효로 만들 수는 없을 텐데 다만 그러면 그 안에서라도 성실하게 이제 그러면 그 안을 집행해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일본 정부하고 일본 기업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고 있느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외에 일본 기업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게 기금의 형태든 뭐든 간에 이제 돈을 기여하고 있는 거 없는 거고 네. 일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건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 양국 간의 관계의 문제 핵심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그게 몇 년도다 어쩌다 다 떠나서 최소한 그러면 일본은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그 담화를 계승한다 얘기한 건 좋은데 그 역대 내각의 담화에는 2015년에 이제 아베 신조 담화도 있단 말이에요. 아베 담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베 담화는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역대 내각의 담화는 역대 일본 내각의 담화는 최소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1994년에 한 담화일 텐데 네. 95년인지 94년인지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주변국들에게 일종의 이 전쟁으로 인한 침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95년이네요. 네,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대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이 사람 사회당 출신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당 소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자민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부의 입장으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본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라야마 총리가 95년도에 그렇죠. 95년이었겠죠. 45년에서 50주년이었으니까 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내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2005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사실상 계승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것도 고이즈미 주니치로를 올려치냐 이럴 수 있지만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친한적인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단 말이에요. 네. 총리 현직 총리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극우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 담화를 계승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을 계승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사죄가 포함되어 있는 고이즈미 담화를 또 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아베 담화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저런 말을 두서없이 하지만 이 나라의 어떤 반성과 사죄라는 책임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승한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과연 뭐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아 있는 거다 여전히. 우리가 이전 정권의 어떤 뭐 합의나 이런 것들은 뒤집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의 연장선으로 보더라도 남아 있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교토식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한국은 충청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층위가 심한. 네. 네. 너희 어머니가 카레를 맛있게 잘하신다며 그러면 내일 먹으러 와라는 건 영원히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잘은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참 그 일본 언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일본은 전체적으로 되게 질문을 싫어하는 문화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책 썼잖아요. 질문할 수 없는 나라 일본. 네. 그러니까 담화를 계승한다라는 게 아베의 담화일 수도 있고 무라야마의 담화일 수도 있지만 무라야마의 담화 이후에 주인치로 고이즈미 얘기 나왔으니까 고이즈미의 담화 이후에 불과 5년 뒤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죠. 민주당 때 총리인 간 나오토의 간 담화는 최초로 이게 이제 그전에는 식민 지배를 해서 사과했는데 그 다음에는 강제로 폭력적으로 식민 지배를 해서 사과한 유일한 담화입니다. 사실상 그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담화는. 넓게 보면 그걸 계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네.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담화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거죠. 네.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짜증나죠.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액션에 대해서 그럼 이게 곧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미쓰비시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포기하는 거냐. 이게 곧 박근혜 정권에서 잘못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이었던가요? 네,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이어받자는 거냐. 라고 되묻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 질문이 본질을 짚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왜? 다극화가 아니라 양극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한 관세의 장막, 예전에 철의 장막에 살았다면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대처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그게 이제 몇몇 어르신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한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네. 그러했습니다. 어르신들이요? 네.
민족주의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이어받아야지. 문재인 정부 때하고 너무 다르다. 지금의 국제 질서는. 그리고 모든 건 이어달리기인데 개주인데 정치라는 건 그 전주자인 윤석열이 망쳐놓은 게 있다. 망쳐놓은 판이 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다시 시작했고요. 지금 2달 동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서글퍼 하기에는 할 게 너무 많네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인도가 대외무역의 필요성이 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수가 튼튼해서. 대무역의 필요성이 낮은 곳은 배로 다니는 물동량이 적은 거예요. 배로 다니는 물동량이 적은 나라는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육로로 가거나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있는 배로만 갑니다. 그럼 다 중국입니다. 그렇죠.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인데요. 파키스탄하고는 뭐 거래 별로 안 하고 뭐 손톱깎이나 살까. 주로 중국과 교역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손을 내밀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도끼를 들고 백병전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육군이 전투를 했죠. 네. 지금 공식 사과를 주고받습니다. 시진핑과 모디가. 그리고 이번에 곧 또 만납니다. 7년 만에 중국에 가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전승절 행사가 되게 뭐랄까요. 그 역사상 가장 큰 반미 페스티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까지 들어가면 푸틴, 모디, 김정은. 우리가 진짜 곤란해지는데 적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미국 이후의 레짐을 꿈꾸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날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네,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지금 뭐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네. 우리 나성인도 미국 시민이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노후가 있단 말이에요. 애를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잘 키워가지고. 그렇죠. 미국에서 직장을 얻으면 다행이고, 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뭘 하고 우리는 시골에 집을 사서 생각을 해요. 전 정말이지 그 생각합니다. 몇 년 뒤에 미국이 민주국가가 아니게 된다면? 그런 상상 안 해봤습니까? 민주국가이냐 아니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나 민주국가이냐. 근데 지금 상당 부분 민주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의 농도가 상당히 옅어졌다 이미. 어제 충격적인 거 벨로루시가 민주국가입니다. 같은 대통령이 지금 40년인가 하고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11월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 미국이 내전이 난다면 지금 현 시점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인지 신원 물어보고 죽이는 뭐 그런 내용이죠. 네,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 근데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 나빠? 미국. 네,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줄 모르고 되게 그냥 흔한 내전 풍경의 그 전쟁의 잔인한 참상 뭐 이런 거 다 재현해놓고 근데 그게 그냥 미국이야만 있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네, 그래서 아니 지금 현실에서 저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경만 미국으로 옮겨놓고 어때 전쟁 무섭지 미국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한다니 뭔가 되게 불쾌하다. 뭔가 신범나원 기분 빼앗긴 가난 같은 느낌이다. 굳이 저런 상상력이 필요할까? 과도하지 않을까? 네, 그걸 스펙터클로 즐기는 게 좀 싫었거든요. 라고 하고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난을 겪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 감독 저 영화 만들면서 진짜 무서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워싱턴 포스트가 지역 소식을 전했다. 그럼 우리한테 워싱턴 포스트는 뭐 옥천 신문하고 비슷합니다. 옥천 얘기를 보고 싶으면 워싱턴 포스트를 보겠죠. 워싱턴 포스트가 얼마 전에 매우 중요한 지역 뉴스를 냈는데 저한테도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워싱턴 DC에 군대를 풀었죠. 그렇죠. 그 군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모읍니다. 쓰레기 버리고 숲을 정리하고 있어요. 디스코 엘리시움이에요? 네. 아니 동전을 줍진 않아. 빈 병을 줍진 않아.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군을 굳이 살인사건이 많다면서 수도에 풀었습니다. 그 수도에는 자신들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 일반과 의회가 있죠. 그곳에 군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사실 난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를 수 있는 일이에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일이 없어서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 그 군대가 일이 없어도 무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일이 있을 때를 위해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카고로 또 확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지율 높은 데서 뭐 군 푼다 뭐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한 얘기니까. 네. 다만 군이 일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계속 놀리겠다라는 얘기는 쓸 일이 생긴다라는 거 아니냐. 네. 그 쓸 일은 뭐?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의 정권을 해칠 때 아닐까요? 계속 군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팍스 아메리카노는 좀 빨리 끝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민 단속국들이 나와가지고 아이스. 그렇죠. 네. 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 이런 거 할 때도 군을 계속 투입하고 싶어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방위군을 보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권한으로 이제 보내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군을 뭔가 활용을 계속 하고 싶어하고 네.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법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뭔가 한다. 트럼프의 국내적인 이제 통치 방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법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내가 뭔가 한다. 로앤오더. 그렇죠. 한참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되는 그러한 이 뭐랄까 이 연료가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럼 관세나 이런 거 경제적인 걸로 막 하다가 경제적인 거 하다가 보면 이제 연료가 떨어지잖아요. 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게 경제적으로 득이 안 손해를 되잖아요.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자 다시 법과 질서다 이래가지고 뭘 해요 군대로. 요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 군대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전례를 쌓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그게 뭘 전제를 하는 거냐. 뭐를 목표로 해서 그거 대통령은 군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왜 계속 보여주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냐 미국인들에게. 뭔가 목적이 있겠죠. 이번 주 뉴스입니다. 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미국 국방부의 이름은 미니스트리 오브 디펜스 국방 어택이 아니라 부죠. 네. 이 부처의 이름을 미니스트리 오브 워로 바꾼다고 하죠. 진짜 어택. 네. 전쟁부의 전쟁부. 예. 그럼 전쟁을 누구랑 하지? 트럼프는 지옥에 가기 싫잖아요. 그럼요. 외국이랑 싸우면 지옥에 가는 줄 알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전도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는. 그러면 국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겠죠. 네. 전쟁부는 그걸 수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권력 이동에 대한 잡담을 해보았습니다. 네. 엔딩이 너무 무섭네요. 다음 주에 시사 아저씨가 몇 시에 오는지를 봐서 네. 출연료를 결정하겠지만 시사 아저씨는 트럼프 덕 발언데 갑자기 50%를 넘치고 그래도 기쁘게 오겠다고. 네. 네. 이재명 적 발언. 충성서야 그런 것이다. 네. 아니 뭐 많이 부르기만 하면 뭐. 지금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평일은 시사 아저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회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시사 아저씨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국회 세미나실에서 이달 초에 그 산림 경영과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막 싸웠어요. 승질 내고. 야. 이거 우리 탓이 아니다. 이러면서. 뭐 산불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유튜브 요새 안 봐가지고. 네. 내 것만 하고 남의 거 안 봐가지고 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겠네요. 뭐 벌목이 그게 좋은 거냐. 그죠. 네. 임도가 있으면 안 된다. 네. 소나무 임도가 때문이다. 없어서 안 된다. 소나무 때문이다. 아니다. 막 싸웠어요. 그게 입장들이 첨예하더라고요. 서로. 왜 싸웠는지. 신산림청과 반산림청이 아주 첨예하더라고 또. 맞습니다. 네. 왜 싸웠는지 예티 코너에서 예티 김우성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보이는 그 알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